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 이건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세금 관련 내용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은퇴하려면 최소 30억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좀 숨이 턱 막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그게 아니라고, 완전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5억으로도 가능하고 어쩌면 지금 당장이라도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요? 네. 핵심은 통장에 찍힌 그 액수가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방식에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방식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가 바로 30년 경력의 국제 자산관리 전문가가 쓴 경제적 자유 마스터 클래스인데요. 이게 뭐랄까,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라, 이런 재테크 비법서가 아니에요. 아, 그런 종류의 책은 아니군요. 네, 2025년, 2026년에 바뀔 한국의 세금 제도까지 전부 다 반영해서 말 그대로 당신의 인생 전체를 위한 일종의 종합 건축 설계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 건축 설계도라.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네요. 무조건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파이어족을 넘어서서 진짜 나에게 맞는 경제적 자유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찾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쵸. 바로 여기 이 대한민국이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그 목표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사람들이 파이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 화려한 모습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 나오는 pet fire, fat fire, 이건 어떤 그림인가요? 네, 말 그대로 아주 두둑한 파이어입니다. 은퇴 후에도 현재의 소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풍족하게 사는 걸 목표로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서울 핵심지에 자가를 보유하고 수입차를 굴리면서 매년 해외여행 다니고 더 나아가서 자녀에게 증여까지 생각하는 그런 삶입니다. 와, 재무적인 기준도 따로 있나요? 보통 거지주택을 패고 순자산으로 한 25억에서 50억 원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꿈 같은 이야기네요. 장점은 확실하겠어요. 갑자기 물가가 폭등하거나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전혀 걱정 없는 아주 두꺼운 재정적 쿠션이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인플레이션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완충 장치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이걸 실제로 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단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달성 난이도가 극도로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도 은퇴를 못하는 1년만 더 증후군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에요. 1년만 더 증후군요. 돈을 다 모았는데 은퇴를 안 한다고요? 네, 목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막상 50억을 모아도 주식시장에 한 10%만 빠져도 5억이 사라지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론이라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럼 그 정반대 극단도 있겠죠? 자료에 나오는 lean fire. 이건 그야말로 라면만 먹는 파이어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생활비를 2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이하로 제해서요. 5억에서 8억 원 정도의 비교적 적은 자산으로 최대한 빨리 은퇴하는 전략이죠. 5억으로도 가능하다니 솔깃한데요? 하지만 이 자료의 저자는 아주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이건 위험천만한 외줄 타기와 같다고요. 외줄 타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완충 장치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혹은 지금처럼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닥치면 그 계획은 바로 무너집니다. 아, 더 서글픈 건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나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마저 부담스러워지면서 인간관계가 끊기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고립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한쪽은 너무나 멀고 다른 한쪽은 너무나 위험하고. 좋습니다. 그럼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이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모델은 뭔가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바리스타 파이어입니다. 핵심은 완전한 은퇴가 아니라 직업의 다운시프트라는 개념이에요. 직업의 다운시프트요?
네, 이미 모아둔 은퇴 자산에서 나오는 돈으로는 집세나 공과금, 식비처럼 꼭 필요한 고정 지출을 해결하고요. 여행이나 취미, 자기 개발처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유동적인 생활비는 스트레스가 적은 파트타임 일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일을 계속하면 그게 무슨 은퇴인가요? 그냥 이직한 거 아닌가요? 재정적 독립이라는 원래 목표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은퇴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바리스타 파이어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 네. 그리고 여기서 한국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 전략이 됩니다. 한국적인 맥락이요? 아, 혹시 그 문제인가요? 건강보험료? 바로 그겁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이죠. 조기 은퇴에서 소득이 0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때부터는 내가 가진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아, 맞아요. 자산이 좀 있다면 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정말 크네요. 하지만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주 15시간 이상만 일해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 이 문제를 월 몇만 원 수준으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와, 이것만으로도 연간 수백만 원을 아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건 정말 한국에서만 통하는 엄청난 꿀팁이네요. 은퇴 설계가 아니라 세금 설계에 가깝군요. 하나 더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은퇴 직후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이 파트타임 소득은 엄청난 방패가 되어줍니다. 아, 버틸 힘을 주는군요. 그렇죠.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 파이어는 단순한 절충안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한국형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은퇴를 일의 완전한 중단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로의 전환으로 재정의하는 거네요. 정말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 세대를 위한 전략도 따로 있던데요. 코스트 파이어는 개념이 더 신기하더라고요. 이건 복리의 마법을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당신의 목표가 60세에 20억 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죠. 네, 60세에 20억. 이걸 연 7% 수익률로 역산하면 30세에 약 3억 원만 모아서 투자해두면요. 그 뒤로는 단 1원도 추가로 저축하지 않아도 눈덩이가 굴러가듯 30년 뒤에 저절로 20억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30살에 3억을 모으면 그 이후 30년 동안은 은퇴 준비를 위해 돈을 더 모을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 이후에 버는 돈은 정부 현재의 삶을 즐기거나 아니면 월급은 좀 적더라도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코스트 파이어입니다. 목표 지점까지 미끄러지듯 활강해서 간다는 의미죠. 아하. 젊을 때 바짝 모아서 투자의 씨앗을 심어놓고 인생의 전성기인 30대, 40대는 돈 버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발상이네요. 물론 연 7% 수익률을 30년간 꾸준히 일하는 가정이 좀 무섭긴 하지만요. 시장이 10년 동안 횡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콜스파이어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에 있습니다. 평생 돈을 위해 일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게 맞는 파이어의 종류를 정하고 목표 금액까지 다 모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끝, 해피엔딩일까요? 이 자료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은퇴 실패의 90%가 언제 은퇴했느냐에 따라 갈린다는 순서 수익률 위험. 이거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은퇴 레드존이라고도 불리는 개념인데요. 은퇴 직후 5년에서 10년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하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폭락장을 만나면 자산이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이 10억을 가지고 은퇴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은퇴 첫 해에 시장이 플러스 30% 폭등했고 B는 마이너스 30% 폭락했다고 해보죠. 네. 그 이후 29년간 시장 수익률이 완전히 똑같았다고 해도 B의 자산은 A보다 훨씬 빨리 고갈됩니다. 왜 그러죠? 초반에 원금이 크게 깎인 상태에서 생활비를 뺏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시장이 회복돼도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점이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거군요. 그래서 예전부터 교과서처럼 여겨지던 4%의 법칙, 그러니까 매년 은퇴 자산의 4%씩 빼서 쓰는 전략은 이제 위험하다고 이 자료는 지적하죠. 맞습니다. 4%를 과거 30년 정도의 은퇴 기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은퇴 기간이 40년, 50년으로 늘어났고 미래 시장 기대 수익률도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가 아니라 몇 퍼센트를 제한하나요? 훨씬 보수적인 3.25%에서 3.5% 정도의 인출률을 제한합니다. 4%에서 3.25%로 줄이는 거, 이게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 10억 원의 은퇴 자산이 있다면 4%는 연간 4천만 원인데 3.25%는 3,250만 원이네요. 그렇죠.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750만 원이나 줄어드는 거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네, 그만큼 우리가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무서운 순서 수익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일종의 방패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자가 아주 직관적인 비율을 들어서 세 가지 방패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패는 현금 텐트, 캐시 텐트입니다. 현금 텐트요? 네, 말 그대로 은퇴하는 시점에 앞으로 2, 3년 동안 쓸 생활비를 아예 현금이나 MMF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따로 떼어놓고 텐트를 쳐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하면 주식이나 펀드를 손해보고 팔아서 생활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전한 텐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 쓴다는 거군요.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티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재무적인 전략을 넘어서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내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나는 걸 보면서 헐값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 공포를 겪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패는 뭔가요? 채권 텐트라는 것도 있던데요. 채권 텐트, 본그 텐트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보통 젊을 땐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처럼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텐트처럼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겁니다. 아, 변동성 자체를 줄이는 거군요. 네, 그러다가 은퇴 레드존, 즉 은퇴 초반 5년 정도가 지나고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서서히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죠. 가장 취약한 시기에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시장의 변동성 자체를 컨트롤하는 거군요. 마지막 세 번째 방패가 저는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일드 실드. 이건 자산을 아예 팔지 않는다는 개념이더라고요. 네, 이건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입니다. 은퇴 자산을 팔아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즉 배당금이나 이자만으로 생활하는 걸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아, 원금은 그대로 두고요? 네, 예를 들어 배당주, 리츠, 채권 ETF 같은 데 투자해서 여기서 나오는 배당과 이자만으로 생활비의 7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죠. 마치 과수원의 나무는 절대 베지 않고 해마다 열리는 과일만 따먹는 것과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나무, 즉 원금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과일, 배당금은 계속 열리니까 버틸 수 있다는 거고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물론 배당이 삭감될 위험도 있지만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 세 가지 방패, 현금 텐트, 채권 텐트, 일드 실드를 잘 조합하면 은퇴 초기에 가장 큰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자, 좋습니다. 파이어의 종류도 정했고 위험을 막을 방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가장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네, 드디어 실전이네요.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계좌의 3단 폭포 전략이 나옵니다. 그냥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돈을 넣어야 세금을 아끼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요? 네, 이건 2025년 세제 개편안까지 고려한 한국형 파이어의 핵심 전술입니다. 돈을 채워 넣어야 할 최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타자는 무조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가 1순위인 이유는 역시 세액공제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연 6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99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주죠. 이건 뭐 16.5%의 확정 수익을 먹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익률이 엄청나네요. 게다가 연금저축펀드는 포트폴리오 전체를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위험자산으로 100%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핵심 기지,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번 타자가 연금저축펀드. 그럼 2순위는요? 2순위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여기에 연 300만 원을 추가로 넣어서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해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900만 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600 더하기 300으로 900을 맞추는 거군요. 네, 다만 IRP는 기억해야 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30%는 반드시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에서 100%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IRP에서 안정성을 좀 더 보완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거군요. 자, 그럼 대망의 3순위. 이 자료에서 절세 맞는 계좌라고까지 부르는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가 등장할 차례네요. 그렇습니다. 연금과 IRP에 900만 원을 다 채웠다면 그 다음 돈은 무조건 ISA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연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 계좌의 혜택은 정말 막강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죠?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혜택이 숨어 있다고요. 특히 조기 은퇴자들에게는요. 바로 그겁니다. 아까 말했던 건강보험료 폭탄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ISA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와, 정말요? 네. 즉, ISA에서 1년에 2천만 원의 배당을 받아도 건보료는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모릅니다. 와,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병기 같은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ISA의 진짜 마법은 3년 만기가 된 후에 시작된다고 하던데요. 이른바 ISA 풍차 돌리기 전략, 이건 뭔가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 만기가 되어서 계좌를 해지하면 그 돈을 그냥 빼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죠? 이체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해줍니다. 추가로요? 네. 원래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었잖아요. 거기에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하면 최대 1,2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세금 혜택을 중첩해서 많은 거네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3년 뒤에 ISA를 해지하고 연금 계좌로 돈을 옮긴 다음에 또 새로운 ISA를 바로 만드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3년마다 ISA를 굴려서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눈덩이를 굴리는데 정부가 세금이라는 핫팩으로 눈을 계속 녹여서 더 잘 뭉쳐지게 도와주는 셈이죠. 비유가 아주 귀에 속속 들어오네요. 심지어 2025년부터는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전략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을 나눴네요. 팻파이어의 꿈부터 린파이어의 현실적인 위험, 그리고 바리스타 파이어라는 새로운 관점까지 살펴봤고요. 네, 정말 다양한 모델들을 봤죠. 은퇴 직후의 공포, 순서 수익률 위험, 그걸 막아줄 세계의 방패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IRP, ISA로 이어지는 한국형 절세 전략까지 완전히 파헤쳐봤습니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아서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삶과 가치관에 맞는 자유의 종류를 먼저 정의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위험에 대비하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세금 제도를 내 편으로 만드는 고도로 정교한 공학에 가깝습니다. 공학이요? 네, 이건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 그 자체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자료들을 통해 당신만의 설계도를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돈에 대한 질문이 아닌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나눠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 자유를 마침내 이룬 뒤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주 평범한 어느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알람 없이 눈을 떴고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만약 이 그림이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아직 돈이 아니라 삶을 은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